너무 덥네요. 어제 그 봉사활동을 갔다가 같이 봉사하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본인이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지가 않았다. 30도 넘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제 찾아봤거든요. 70년도에는 정말 30도 넘는 날이 많이 없었나? 1년에 한 5일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6월 말, 이제야 막 7월에 진입을 했는데 30도가 네. 넘잖아요. 요즘에는 일단 여름 하면 기본값이 30도 이상인 것 같고 평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30도 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덥다 하는 게 아니다. 원래 장마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제 기억에도 제주에 비가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너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너무 습하고 온도는 너무 높고 진짜 찜통 더위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날씨를 요즘 제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햇살 뜨거울 때는 나가서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온도가 높은 것도 높은 건데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나가서 햇살을 1분만 받아도 옷이 무슨 건조기에서 갓 꺼낸 옷처럼 뜨거운 거예요. 바삭바삭. 네, 그래서 이게 온도의 문제도 있지만 햇살이 왜 이러지? 원래 이랬나? 그러니까 매년 여름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햇살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왜냐면 저는 여름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더위를 타는 사람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좀 무기력증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계속 낮잠만 자게 되고 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시면 꼭 저한테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더우니까 그래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 우리 이번 여름에는 좀 집에 있자. 집에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단은 여름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옛날부터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몸에 열이 정말 많거든요. 조금만 더워도 일단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요. 그리고 땀이 진짜 잘 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누가 제 몸에 스치기만 해도 좀 짜증이 확 나요. 그러니까 소진은 좀 몸이 달궈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들어가면 엄청 덥잖아요. 네. 차가 달궈져 있어가지고 소신도 뭔가 그 피부가 약간 강철 같나 봐. 강한 인간.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해? 뭐 이런 이야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봄, 가을을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 가장 활력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효율도 좋아지고. 근데 여름만 되면 거의 녹아서 기어다녀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여름 실어 인간으로서 어떤 것들을 또 집에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요. 이게 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창작이나 근황들 이런 것들도 좀 곁들여가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름을 잘 보내려면은 중요한 게 어떤 음식을 먹냐. 그쵸. 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 그 집에서 메밀차를 내려 마시잖아요. 예로부터 메밀이 체온을 낮춰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그 동의보감에 나오나요? 그 메밀면집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붙어져 있잖아요. 메밀의 효능 하면서 몸의 열기를 낮춰주고 뭐 기력 회복. 그래서 여름에 메밀면 많이 먹잖아요. 네네.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유명한 효능이다 보니까 저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플라시보. 네. 그러니까 마실 때 몸이 차가워진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다. 최근에 볶은 메밀을 좀 큰 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주전자로 끓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좀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뭔가 행동을 하려면 환경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제로도 에피소드를 발행한 적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맹맹한 물 먹기 싫잖아요.
근데 강단이 요즘 그렇게 메밀차를 다 끓여서 냉장고에다가 시원하게 넣어 놓으니까 물을 정말 많이 마시게 됐어요. 요즘은 진짜 하루에 한 2리터 넘게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메밀차 넣는 통이 한 2.5리터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 하루에 저거 한 통 이상 먹으니까. 그러네요. 그 메밀차가 껍질 메밀차가 있고 일반 메밀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껍질이 남아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모든 영양소는 껍질에 있다고. 사과도 껍질까지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괜히 껍질 메밀차를 사면은 좀 몸에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껍질 메밀차로 사서 그 냉침을 하면 안 되고 껍질이 있다 보니까 끓여줘야 돼요, 주전자로. 그래서 끓여서 하고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끓인 메밀차를 저희가 넣어두는 통이 정말 요물이에요. 저희가 이 통을 무인양품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도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한 작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통형의 직사각형 부분이 좀 붙어있는 그런 길다란 커다란 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눕혀둘 수가 있어요. 새지 않게. 이게 진짜 편하네요. 이거를 사고 나서 작년에도 차를 냉침해가지고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 많이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이거 갑자기 좀 라이브 쇼핑 같은 느낌이 나긴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양품은 또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추천받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하기는 배송비가 아깝잖아요. 서울 갔을 때 무인양품에 일부러 찾아가서 요거를 사왔습니다. 맞아요. 또 그때 김포공항에도 있으니까 무인양품 제주도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요즘에 유니클로도 제주도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도민들이 다 유니클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주도 사람들의 귀여운 면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주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면 모였을 때 다 그 얘기를 해요. 요즘 그 제주 시내에도 아주 커다란 유니클로가 하나 생기고 서귀포에도 맞아요. 하나 생겨서 아주 장안의 화제거든요. 유니클로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생긴 해 만에 그쵸. 이게 지금 화두죠. 지금 안 생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무인양품까지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모두가 무인양품 얘기만 할 수 있거든요.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저는 요즘에 저희가 자주 먹는 비빔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름에 진짜 힘든 게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음식을 할 때 저희 집이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인덕션보다 가스레인지가 그 앞에 요리를 하면서 서 있을 때 열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오래 쓰는 음식을 하기가 좀 싫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름이 되고 더워지면서 배는 고픈데 뭘 먹고 싶은 게 없는 때가 좀 늘어나요. 입맛이 좀 떨어지긴 해요. 입맛이 떨어진다기엔 또 너무 많이 먹긴 하지만 잘 먹기는 해요. 네. 원래는 제가 끼니 때가 되면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는 어떤 메뉴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편이었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이 비빔면이 그 배홍동 칼비면인데 일단 유재석 님이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누군지는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엄청 홍보에 투자를 많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저희는 TV가 없잖아요 집에. 그래서 TV 광고를 잘 못 보는데 어제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갔는데 TV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배홍동 브랜드가 농심 거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빔면을 먹잖아요. 그 팔도 비빔면. 근데 농심에서 그 팔도 비빔면을 잡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빔면계에서는 팔도가 그냥 완전 독점이죠. 그쵸. 라면계 신라면보다 훨씬 강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장을 보러 갔다가 할인 코너에서 이 비빔면을 처음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배홍동이 그냥 비빔면이 있고 쫄면 비빔면이 있고 칼국수면으로 되어 있는 비빔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칼빈면만 먹어봤어요. 그래서 할인한다길래 집어왔는데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 팔도 비빔면보다 제 입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식감이 있는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상면도 좋아하고. 그쵸. 칼빈면이 딱 그거더라고요. 이 면이 두툼해서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분 탓인데요. 침 넘어가네. 면이 도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팔도 비빔면은 하나만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5개 정도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칼빈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먹어도 좀 괜찮아요. 팔도보다 가격은 좀 비쌌던 것 같거든요. 비싸요. 네, 면이 아무래도 좀 두껍다 보니까. 근데 진짜 말했던 것처럼 팔도 비빔면은 인당 하나씩 끓여 놓으면은 싸우죠. 큰일 났다 싶어요. 이거 너무 적다. 그래서 위에 막 뭘 더 넣게 되고 막 사이드로 뭐 후라이라도 하나 구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팔도 비빔면보다 소스가 훨씬 더 기름진 것 같았고 맞아. 그쵸. 네. 왜냐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기름기가 훨씬 많은 소스구나. 맞아. 그리고 제가 또 침을 이렇게 삼키게 되네요. 이게 새콤한 음식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침이 나오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후레이크를 또 추가할 수 있게 봉투가 따로 있는데 처음에 이걸 먹었을 때 이 후레이크가 좀 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김치 후레이크더라고요. 네, 딱 먹을 때 씹히는 식감이 진짜 바삭하거든요. 조리할 때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니쉬처럼 이렇게 위에 호로록 뿌리는 거다 보니까 바삭바삭한 거랑 호로록 그 칼빈면이랑 오늘 점심 그래서 칼빈면인가요 혹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네. 뭐 광고 하나 시작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간단 음식 있잖아요. 뭐 꼭 배용동 칼빈면이 아니더라도 둥지냉면 같은 거를 뭐 사다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차가운 육수 같은 것들을 많이 요즘엔 파니까 그런 거를 냉장고에 쟁여놓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집에서 여름을 버티기 위해 아주 좋은 꿀팁이죠. 제주도가 유난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콩국수를 많이 먹잖아요. 진짜 유명한 콩국수 집들이 있고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갔던 콩국수 집은 통일가든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딱 여름철에만 콩국수랑 열무국수만 파는 뭔가 그런 식당인데 최근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 콩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제주 시내에 있는 남춘식당을 아주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 남춘식당은 이제 흰 콩으로 만든 콩국수라면 그 통일가든은 검은 콩을 써서 또 만든 콩국수였는데 또 통일가든은 하나 특별한 게 면을 브로콜리 잎을 넣어가지고 자가제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이 맑은 초록색? 약간 쫄면 같은. 네네네네. 식감도 그렇고. 근데 전 그 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검은콩 국수보다는 그냥 흰콩 국수를 좋아해서 남춘식당의 흰콩 국물이랑 여기 이 브로콜리 면을 합쳐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근데 10시 반에 연다고 해서 웨이팅이 좀 있다길래 한 10분에서 20분 일찍 갔거든요.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이미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거의 꽉 차 있었고 저희가 거의 가까스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이런 냉면을 먹는 것도 좀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좀 차가운 면이 없나요? 네, 우리나라는 뭐 밀면도 있고 진짜 냉면도 다양하고 콩국수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냉면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식 냉면? 중화요리집 가면 팔잖아요. 있는데 그거는 좀 한국식이고 그 렁미엔이라고 뭔가 냉면 이렇게 있기는 한데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디찬 우리는 막 얼음 동동 띄어야 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처럼. 이런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찬 음식도 좋은데 더위 때문에 여름은 싫지만 과일 때문에 여름을 기다리는 면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여름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이런 거. 자두. 맞아요. 어제 또 자두를 저희가 먹었는데 이런 여름 과일 많이 먹는 거는 진짜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긴 하죠.
맛있는 여름 음식을 찾아 먹는 게 굳이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막 캠핑을 가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이 계절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냉국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제주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냉국 하면은 오이 냉국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이 냉국은 저한테 좀 반찬 같은 느낌이거든요. 국이 아니라? 네. 매일 먹는 거라기보다는 한 번씩 먹는, 콩국수도 맛있긴 한데 매일 먹진 않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주도는 여름철이 되면은 뜨거운 국을 안 먹고 차가운 국을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집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또 저희 집밖에 모르니까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열이 많은 것처럼 저희 엄마도 열이 많고 저희 아빠도 몸에 열이 정말 많으세요. 제주 사람들이 열이 많나 봐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여름이 되면 당연히 냉국이 나왔어요. 근데 이 냉국이라는 게 강단이 이야기했던 오이 냉국, 된장국을 차갑게 해가지고 거기에 오이를 넣는 제가 아는 오이 냉국은 된장도 안 들어가요, 원래. 아, 그냥 하얀 오이 냉국. 아. 된장이 들어간 냉국을 전 제주도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제주도가 된장을 음식에 정말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냉국에도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맛이 많이 나는 된장을 넣어서 국을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냉국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여름의 냉국 중에 하나가 호박잎 냉국이거든요. 저희가 메밀 이야기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메밀이 이제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다. 제주도는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여름 음식에 메밀이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메밀가루를 물에 살짝 개어가지고 국에 마지막에 넣으면 국이 살짝 걸쭉해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는 몸국이 그렇죠. 몸국이 엄청 걸쭉하잖아요. 제주도 몸국이. 근데 그 걸쭉한 게 그 메밀가루를 풀어서 그래요. 호박잎 냉국도 호박잎으로 국을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메밀품 물을 넣어요. 그 다음 그 국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는 거죠. 그러면 그 국이 엄청 스프처럼 걸쭉하다 해야 되나? 부드럽고 차갑고. 근데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호박잎 냉국에는 건새우로 또 국물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새우 맛과 부드러운 호박잎과 그 부드러운 국물 맛이 제가 참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게 제주도 토속 음식인지 이거는 아마 소신 집안 토속 음식인지. 이 호박잎국은 제주도 토속 음식이에요. 네. 저는 호박잎을 어릴 때 먹기는 했는데 호박잎을 이렇게 쪄가지고 그거에 이제 밥을 싸먹는 밥이랑 그 간장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싸먹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호박잎이 보이면 다 국에 넣어버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호박잎은 다 싸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네요. 또 제주도에서 여름에 많이 먹는 게 자리 물회 아니면 한치 물회. 그러니까 물회. 진짜 아예 그냥 깻잎, 오이 그리고 그 건더기가 많이 들어간 차가운 국과 밥만 또 먹기도 하죠. 근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냉국을 참 좋아하면서도 냉국에 밥 말아 먹는 거는 좀 싫어해요. 냉국이 새콤한 냉국이 많다 보니까 밥 말아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제주도는 또 냉국에 여름에는 식초를 많이 넣어서 새콤하게 입맛을 돋구게 만드는데 저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밥을 차가운 국물에 넣어서 먹는 게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물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회도 말아 먹어요? 말아 먹진 않지만 거의 반찬을 그 물에 하나만 두고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물에 계속 밥을 먹어야 해서.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물회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생활의 지혜예요. 저희 엄마가 특히 여름에 냉국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을 저녁에 팔팔팔 끓이는 걸 계속 보는 게 불 앞에 서 있어야 되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낮에 미리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떠서 먹게끔. 그러니까 불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또 그렇게 냉국을 먹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름 음식 특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 말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원래 오늘 방송을 준비할 때 음식보다 더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창작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딱 7월이 될 때 다짐을 했어요. 올 여름에는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창작을 주로 하자. 여럿이서 만나가지고 밖에서 해야 하는 일은 최대한 줄이자. 내 건강을 위해. 이런 생각들을 했어서 요즘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작은 배로서 요즘 하는 일들도 온라인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모임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온라인 모임을 하면 또 좋은 게 다들 집안에서 시원하게 모이니까. 맞아요. 이동하면서 더울 일이 없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밖이 밝다 보니까 머리는 하고 싶은 게 늘 많은데 몸이 좀 안 따라주는 느낌? 저는 여름이 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을까? 혹은 혼자 해볼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글을 좀 많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은 노트북만 있으면 시원한 실내에서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글이라는 게 마감이 없으면 써지질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묘사라는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줌으로 글쓰기 동료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4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엄청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모임이 합평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각자 쓰고 모여서 서로의 글에 대해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과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느낀 점 이런 비평들을 자유롭게 나누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예전에 그 작은 진실 공모전의 수상 작품집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만들면서 제가 작가님들과 긴 호흡으로 소통하며 편집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제가 내가 내 글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리고 그 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꼭 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재밌어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제가 일상묘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소신이 일상묘사 하는 날이면은 좀 밥도 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수다를 떨어요. 마치 자기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한테 부탁을 했죠. 고양이 케어를 좀 해줘라. 고양이들이 내 노트북 앞에서 카메라를 막으려고 하거나 너무 크게 울면 좀 놀아주고 데리고 가고 좀 해줘라. 일상묘사 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좀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참여하는 다른 분들이 어떤 글을 쓰셨고 뭐 어떤 말을 하시고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들 열정적으로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좀 글을 잘 써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개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집에 사놨던 책들이 많아서 그 책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책을 찾고 싶었어요. 뭔가 읽었을 때 책을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읽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게 되는 책? 뭔가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책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계속 읽어봤는데,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 데니스 존슨이라는 작가의 그 지저스 선이라는 단편선이거든요. 네. 이번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게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정확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웃기기도 한데 웃기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분의 글을 좀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을 일단 훔쳐야겠다.
그 훔치는 게 요즘에 하고 계신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단 글을 더 잘 써보자. 근데 그러려면은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배워보자. 근데 데니스 존슨은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또 뭐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의 책만 읽으면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너무 좋은 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글을 쓸 때 약간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좀 멋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자극을 주네요. 네, 자극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글 쓰는 루틴을 잡으려는 노력도 저는 요즘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작하는 아침 모임이 끝나고 좀 씻고 준비가 되면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카페도 가고 싶고 다른 좀 새로운 곳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집에 있을 거니까 오전에는 항상 비어있는 시간인 거예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항상 오전에는 좀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글을 쓰려면은 영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면은 이 외부에서 오는 영감이 없잖아요. 뭐 물론 뭐 영상을 보든 뭐 책을 읽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집에만 있다 보면 혹시 내면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나요? 내면을 더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원래 내면을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책 읽는 양이 저도 늘었거든요. 왜냐면 집에만 있고 너무 심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다시 폴더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도 좀 적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해요. 근데 마침 또 저희가 집에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이 눈에 잘 보이게 됐잖아요. 저 역시 읽으려고 샀지만 결코 읽지 않았던 책들을 꺼내보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고, 그 기억들 대부분이 제가 글로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데서 좀 글감을 계속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평소에 글을 엄청 많이 썼다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글감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게 꼭 요즘에 있었던 이야기, 최근의 이슈 이런 걸로만 쓰는 건 아니고, 옛날에 내가 겪었던 거, 근데 그걸 내 안에서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거,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은요? 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스타일을 훔쳐보려고 하고 있는데 훔치기 프로젝트. 근데 뭐 훔친다는 게 말이 훔치는 거지 훔칠 수가 없죠, 사실. 그쵸. 근데 데니스 존슨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번역이 불가능하다. 번역해서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글 번역이 없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작가거든요. 네. 근데 한글 번역본이 없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번역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미국식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가 마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거를 한글로 옮겼을 때 그 느낌이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그 시대의 언어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번역을? 네. 오늘의 문장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으로 데니스 존슨의 문단을 하나 보내볼까? 왜냐면 표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번역 못하겠더라고요. 읽어보고 싶은데 영어라서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바느질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저희가 좀 바빴거든요. 근데 이게 바빴다는 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대부분 외부에 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6월 초에 전주에 그 전주 책회 참여하러 다녀오면서
그런 프로젝트가 좀 끝났고 작은 배로서 저랑 강단 둘이서 좀 계획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좀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시간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으니 오랜만에 바느질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였어요. 근데 바느질도 글쓰기랑 비슷하게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정적이거든요. 저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진짜 많이 나요. 하물며 설거지만 해도 땀이 진짜 줄줄 나요, 저는. 그래서 설거지하고 항상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바느질은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에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만들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는요. 제가 엄청 좋아해서 겨울 내내 입었던 누빔 바지가 있어요. 그 중고 옷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옷인데 너무 많이 입어서 한 계절 만에 밑단이 다 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으로 일단 그 밑단을 수선하는 수선 바느질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랑 작업실을 함께 쓰는 친구가 최근 어딘가에서 중고 의자를 하나 구해왔어요. 그 의자가 원목으로 되어 있고 앉는 부분이 가죽 커버로 덮여 있는데 이걸 같이 협업해서 고쳐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수선을 하고 저는 가죽 커버를 벗겨서 그 앉는 부분에 그 바느질 작업으로 좀 새로운 커버를 씌워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좀 패치워크로 그러니까 여러 천 조각들을 합친 그런 작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비교적 커다란 바느질 작업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실이랑 천 같은 걸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책상에 펼쳐놓고 하다 보면 천 위에 고양이가 일단 앉아버리고 실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바느질의 그 작업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뭐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히나 현대인과 맞지 않은 속도일 수 있잖아요. 그 답답함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름에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재봉틀을 안 써봤고 재봉틀을 사고 싶어서 항상 당근을 뒤지곤 하지만 이 손바느질이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재봉틀로 할 수 없는 작업도 손바느질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좀 잘 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느질이랑 잘 맞는 타입이 아닌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작은 코스터를 만든다면 작업실에 가서는 큰 작업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은 저는 지루함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바느질이라는 게 그냥 천에다가 대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바늘과 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매듭 짓고 어떻게 이어나가고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게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바늘과 실을 활용해가지고 쓰레기랑 길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모빌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빌을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30분 만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작업도 바늘과 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한 창작이 그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 만들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참여하는 만들기는 재밌어 줄여서 만재 모임. 앞으로 그냥 만재 모임이라고 할까요? 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네요. 응수팟에서 이미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매주 모이는 만재 모임에서 가장 최근에 그 바이브 코딩을 했었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요즘 이 AI 그 챗GPT와 같은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자연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도 코딩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전혀 몰라도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웹사이트나 아니면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여서 그래서 지난 모임에서 강단이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툴 몇 가지를 알려주고 다 같이 바이브 코딩으로 간단한 웹사이트 만들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흥미를 느끼잖아요. 항상 강단이 뭐 작은배닷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개인 블로그를 다듬어가고 이런 거를 아무리 가까이 옆에서 봐도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모임이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렇게 뚝딱뚝딱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니 그 효능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 웹페이지에 뭘 담느냐는 진짜 본인 마음이잖아요. 뭐 거기에 검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AI 모델이 순식간에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수정도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요즘 저는 AI 신기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들 뿐만 아니라 뭐 회사도 그렇고 모든 도시, 전 세계 거의 뭐 모든 도시가 AI를 외치고 있잖아요. AI가 미래다. AI를 놓치면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을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표현을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그 안드레 카파스티라고 그분이 최근에 했던 발표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보통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큰 회사나 아니면 정부가 뭐 군사용으로 쓴다든지 거기에서 먼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순서인데 AI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개인이 쓰는 거를 똑같이 정부나 뭐 회사가 쓰는 민주적이네요. 네, 그런 서비스가 되게 드문 거예요. 그런 기술이 뭔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 개인에게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중 하나겠다. 그래서 그날 바이브 코딩으로 저는 웹사이트 2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웹사이트는 옛날부터 제가 꼭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목이 고은비의 쓰레기 모음. 제가 그 바느질을 할 때에도 남는 천들, 옷을 다시 뜯어가지고 천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엽서 같은 걸 만들 때에는 비닐봉투, 종이봉투 같이 버려지는 것들로 그걸 이제 소독을 해서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그 모빌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었거든요. 버려지는 것들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쓰레기가 이 작업물이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만들고 싶어도 강단한테 부탁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유지보수 자체를 제가 못하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고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덧붙이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그 감각이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만들고 말지 좀 그랬는데 너무 쉽게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웹사이트는 모임이 있었던 날에 하늘이 진짜 예뻤어요. 요즘 어디를 나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날은 너무 더운데 하늘이 진짜 예뻐요. 맑아요, 요즘. 네, 정말 파랗고 구름도 많고. 근데 그 하늘을 보다가 하늘 꾸미기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다이어리 꾸미기를 다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배경에 기본 하늘 이미지, 구름이 좀 떠 있는 하늘 이미지를 넣고 버튼을 만들었어요. 뭐 구름 버튼, 새 버튼 이렇게 해서 구름을 누르면 이렇게 랜덤하게 제가 넣어둔 구름들이 나와요. 그럼 그 구름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그리고 새를 누르면 이제 새가 나와요. 새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하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재미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 2개를 만드는데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난생 처음 하는 건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소신이 만든 웹사이트들도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들도 진짜 좋았는데 너무 기발하고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하는구나 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웹개발이라는 게 원래는 좀 기술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자인과 취향 센스의 영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쩌면 만드는 능력보다도 뭘 만들고 싶은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그 제주 북페일에서 그 포스터도 만들어 주셨던 디자이너 갱진님이 그 모임에서 모기새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기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소리도 나와요. 이런 그 트라우마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모기가 막 돌아다녀요. 마우스로 아무리 모기를 잡으려고 해도 모기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인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로 모기가 마우스를 눌러요. 이렇게 탁 치면 거기에 핏자국이 탁 남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릴 순 있지만 절대 그 모기를 잡을 순 없는 그런 웹사이트도 만드셨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뭐 하지 싶을 때 바이브 코딩을 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도 모임이 끝나고 강단이 다른 사람들의 그 웹사이트를 계속 들어가 보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들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집에 가서 시원한 데서 계속 한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좀 심심함을 잘 느끼잖아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심심해, 할 거 없어, 너무 지루해, 맨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강단이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뭘 배우던가 뭘 만들어봐 라고 항상 강단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왜 강단이 재밌는 게 많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만들기가 훨씬 더 아날로그적이고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강단이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창작이 집구석에만 있어도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또 하고 싶은 창작도 있잖아요. 요즘 좀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팟캐스트 하나 더 하는 거? 독립하고 싶다? 독립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쓰는 생활이라는 글빵 팟캐스트인데요. 그게 왜 글빵 팟캐스트냐면 글을 같이 쓰는 그 글빵에 함께하는 동료들의 다른 글들을 좀 낭독해주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 어떤 하평이 오갔는지 들려주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내 글에 대해 하평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 글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 팟캐스트를 들을 때 제가 제일 좋은 건 그 호스트분의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좀 나긋나긋하시고 발음이 참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의 글을 그렇게 차분히 읽어주는 걸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오디오북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디오북을 듣는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녹음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단이랑 우리가 어떤 책을 낸다면 직접 녹음을 해서 오디오북을 만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당장 일단 내가 쓰는 짧은 수필들부터 직접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발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문득 들더라고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감이 생기면은 금방 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피식 식어요. 강단은 뭐 요즘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웃기는 짬뽕밥이라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소책자인가요? 원래는 잡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잡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소책자라고 했는데 뭐 진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작은 코미디 발행물? 네. 인쇄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웃기는 짬뽕밥이라고 한 이유는 웃기는 짬뽕이라고는 많이 하잖아요. 웃기는 짬뽕이네. 네. 근데 짬뽕밥도 웃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강단이 짬뽕밥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별다른 뭐 거대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오른 대로 뭐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웃기는 짬뽕밥에는 그래서 아마 한 글이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4-5개 정도? 근데 그 글은 일단 제가 다 쓸 거예요. 다 웃기는 글? 글로 웃기려고 하는 글? 근데 웃긴 글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티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웃기잖아요. 그쵸.
글이라는 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표정으로 보여주거나 목소리의 톤으로 웃기려고 하거나 하면은 좀 과장돼도 웃길 수 있는데 글은 조금 과장된 느낌이 나면 안 웃긴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약간 피식 정도? 흐흐 정도? 근데 그 강단의 글을 보고 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모두 깔깔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웃기네 이 사람 좀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그 편집 디자인 하는 거에 요즘 또 재미를 느끼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인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인디자인을 써보려면 편집할 거리가 있어야 디자인도 해보고 글도 이제 배열해보고 하는 건데 그게 없어서 좀 지루한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글감을 주고 뭐 만들 거리를 주면 또 제가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글을 쓴 게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커버 이미지를 그때 막 스케치 하시는 거 커버 봤는데 이미지 스케치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편집장이기 때문에 편집장 인사말을 좀 써봤습니다. 좋네요. 네. 좋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뭐 글도 없는데 인사말부터 일단 써봤어요. 그 부분이 멋있으니까.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가볍게 한다고 하지만 좀 그래도 퀄리티는 그쵸. 네, 좀 높아야 되니까 인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편집도 하고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좀 써보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기고도 받나요? 기고를 받고 싶은데 처음에는 일단 제가 다 해보고 기고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문을 열고 기고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쵸. 기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고 받을 순 없죠. 네, 제가 협박할 순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려고요.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친구랑 같이 또 작은 배로 모임을 하나 기획하려고 마음먹은 게 있거든요. 사진집을 좀 같이 만드는 워크숍을 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그런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 다 준비가 되면 차차 추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워크숍을 위해서 요즘 다양한 재본 방식도 혼자 시도를 해보고 인쇄 방식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크 스크린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집에서 혼자 인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은 김에 영감이 있으면 상하기 전에 실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실크 스크린 재료를 다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그 재료들이 도착해 있는데 요즘 다른 일들을 하느라 아직 인쇄를 시도해보진 못했어요. 네, 요것도 좀 차차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바쁘네요, 바빠. 아니, 집에만 있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생기면 쉽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글을 요즘 열심히 쓰다 보니까 팟캐스트도 하고 싶어진 것처럼. 뭐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고 하는데 집구석에 있어도 뭐 많이 하네요. 강소팟은 6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배로서 후원자를 모집한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후원자분들께 매달 1일마다 월간 보고서를 보내드려요. 그 월간 보고서에는 저희의 편지도 있고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뭘로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다양한 지표들도 알려드리고요. 뭐 다음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미리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월간 보고서도 딱 12개가 됐더라고요. 후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정말 강소팟을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배 모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롭게 생긴 또 인연 네, 인연들이 후원을 해주시니까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처음에 강단이랑 후원자 모집을 시작을 했을 때 와, 후원자가 50명이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 숫자를 넘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늘 그래왔듯이 그냥 월간 보고서 보내드리고 할인 혜택 드리고 이런 거 말고 후원자님들께 우리가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요즘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후원자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약속한 컨텐츠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뭔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냅다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기도 하고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희가 모임을 열면 무조건 작은배 후원자님께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꼭 모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 재밌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가장 먼저 후원자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분들께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저희한테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부지런히 창작하게 하고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작은배 후원자분들은 저희의 존재 자체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배스러운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한 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악착같이 고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치가 혼자 일하거나 작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한 것 같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노는 법에 대하여 시원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